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Defined Benefit Plan이라는 또 Retirement Plan, 회사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는 Retirement Plan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Defined Benefit Plan이 마지막일 텐데 사업주에게 가장 큰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은퇴연금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바꿔 말해 내가 가장 많은 금액을 나의 은퇴 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리타이먼트 플랜인 거죠. 그래서 이건 보통 DB 플랜 플러스 프로핏 쉐어링 플랜이라고들 하는데요. 아마 이런 전문가들, TPA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 Defined Benefit 플랜을 소개하는 그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DB 플랜이라고 하면서 같이 콤보 플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 플랜의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은퇴 시점에 필요한 benefit을 define 하는 겁니다. 그래서 defined benefit이잖아요. benefit. 내가 은퇴 연령이 언제가 있겠죠. 그 기준에서 얼마만큼의 benefit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define 하고요. 그로부터 백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은퇴까지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남은 기간을 개인차가 있겠죠. 따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예상 수익률이라는 변수를 넣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플랜 내에 들어있는 잔액에 따라서 얼마씩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금년에. 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불이백을 결정하는 그런 플랜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것들,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401k라던가 이런 경우는 Defined Benefit이 아니라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나중에 받는 베네핏을 픽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년에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를 픽스하고 나중에 나오는 베네핏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두는 거잖아요. 이게 컨셉이 서로 반대인데 중요한 건 몰라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베네핏을 디파인해서 은퇴까지 기간과 이런 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계산, 모든 일련의 계산들을요, 액추얼리가 계산을 직접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얼마 금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중요한 부분은 가장 큰 금액을 내가 불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불입금, 내가 안정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사이즈의 프로핏을 내는 업체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려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50세 오너로서요, 프로핏을 충분히 내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 10만 불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진행하는 이런저런 케이스들을 놓고 보면 10만 불 아니라 15만 불, 20만 불 가량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면 그게 또 2배가 되고 가족들 해주면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의 텍스 플래닝 하나의 그 비이클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레이트 펀딩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불입하는 게요, 그 해의 텍스 베네핏, 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불입하는 것이요, 이 레이트 펀딩도 가능하다는 거죠. 소득세 신고 시까지 우리가 그걸 늦춰서 하더라도 그 전해의 불입금 또는 디덕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 뭐냐?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TPA라고 말씀드렸는데요. Third Party Administr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하나의 트러스트, 투자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내 자산을 옮겨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간단하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Form 5500라고 하는 Annual Compliance 리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유지 비용이 다른 어떤 리타이먼트 플랜보다는 더 많이 드는데요. 대략적으로 직원 수에 따라 얼마씩 추가되니까 얘기하긴 쉽지 않습니다만 대략 한 5인 정도의 직원, 5에서 10인 정도면 한 3,000불 애뉴얼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 하겠고요. 그리고 필수 펀딩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defined benefit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베네핏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이 불입 금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드시 그 해에 넣어야 되는 컨트리뷰션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가 좀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 만약에 이게 걸리면 이 금액만큼에 대해서 불입을 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게 실제 어떤 케이스들을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좀 그 해를 우회해서 간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규정상 필수 펀딩 비용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종업원 혜택에 대한 부담이라는 부분은 이거 역시도요, 이 회사가 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오너뿐만 아니라요. 그 종업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DB 플랜상의 혜택을 같이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단점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꼭 단점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요. 우리가 항상 키 인플로이들, 오랫동안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이 직원들에게 어떤 식의 인센티브, 어떤 식의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일정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뭐냐 하면 근무 시간이 1년에 얼마 이상이고요. 그리고 근속 기간도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근무 이후에도 회사가 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defined benefit 그 금액이라는 것이 vesting period라고 하죠. 온전히 그 종업원에게 귀속이 되기까지의 그 피리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윈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된다는 그런 장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defined benefit의 후보자는요, 오너십이 확실한 사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이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자 하는 오너, 그런 면에서 오너십이 확실한 그런 사업체일 것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준의 수입, 캐시플로우를 내는 그런 중견업체, 뭐 꼭 중견은 아니어도요. 소기업이라 하더라도요. 좀 탄탄한 캐시플로우를 보이는 그런 회사로서 텍스 플래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업체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 인플로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일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논의했던 기타 은퇴연금 제도로는 뭔가 부족한,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그런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 이제 몇 가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요. 이제 개별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IRA, Roth IRA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주, 기업 오너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HSA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비를 위해 내가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이게 은퇴연금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 529 플랜에 대해서도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육비 목적으로 만들지만 또 다른 어떤 소득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모든 개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것들, 솔로 401k, SEP IRA, 심플 401k 또는 심플 IRA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regular 401k, 그 다음 마지막으로 defined benefit까지 다루었는데요. 솔로 401k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면 좋겠다. 왜? 불입금을 그래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SEP IRA에 대해서 직원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솔로 401k에 대한 자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고려하면서 또한 simple 401k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고용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일반 401k와 같은 수준의 비슷한 성격의 혜택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이 플랜에 들어가는 불입금이 종업원이 선택적으로 본인의 급여에서 넣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고용주의 부담은 낮추면서 또한 어떤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리타이먼트 플랜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401k는요. 오너에게 큰 금액 또는 오너가 더 큰 금액의 불입금을 내가 납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내가 당해 소득이 좋아서 이 부분을 실제 소득 공제를 받으면서요. 리타이먼트 플랜으로 넣고 싶다 하더라도요. 요 401k는 해결이 안 되니 그 경우에는 이 SEP IRA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장 큰 금액의 이 불입금, 그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입금을 넣고자 하는 그런 사업주, 안정적인 탄탄한 이 캐시플로우 그리고 프로핏을 유지하는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불입금 혜택을 주는 플랜으로서 디파인 베네핏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뭐 복잡하고 헷갈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의 대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